예, 반갑습니다. 딴 일 한다고 조금 늦었네요. 어둠이 슬슬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것은 이 성매매 합법화에 있어서 성범죄의 기준이 무엇인가? 이 이야기를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성범죄라는 것은 현재를 만드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어떤 획일적이고 어떤 단순하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나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이 성범죄의 기준이 존속될 수 있는 것인가? 나는 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성이라고 하는 것은 남녀가 공히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가 성욕이 강해서 성범죄를 일으킨다. 그런 거는 논리가 되지 않습니다. 여자는 성욕이 없습니까? 다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성의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될 것인가? 그것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안전하고 우리 사회가 얼마나 이 생활하기에 편리한가? 또 우리가 얼마나 진취적인 성향을 가지는가? 이런 것으로 이 성범죄의 기준이 완성되어야 합니다. 성범죄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느슨해서도 안 되고 너무 강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느슨하게 되면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너무 강해버리면 바로 개인이 타격과 집안의 타격과 출산의 타격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너무 약하게 되면 모두가 힘들어지고 너무 강해도 모두가 힘들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성범죄의 기준을 잡을 것인가? 우선 여자가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밤에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안전한가 안전하지 않은가가 그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여자가 이 밀폐된 공간에서 안전한가 안전하지 않은가입니다. 그 다음에 여자가 집단 내에서 안전한가 안전하지 않은가입니다. 또 여자가 다중이 무리 속에서 안전한가 안전하지 않은가입니다. 이것이 성범죄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처벌 기준에 있어서 여자가 성범죄로 목숨을 잃었을 경우에는 남자도 역시 목숨을 잃어야 됩니다. 그게 내 기본 생각입니다. 여자가 성범죄로 인해서 죽었다. 상대 남자도 이유불문 쳐 죽여야 합니다. 잘하고 못한 게 없습니다. 왜냐? 한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한 사람 또한 죽어야 됩니다. 문제는 그것이 여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범죄의 행위가 성범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행위 중에서 여성이 죽게 되면 이유 불문 남자도 같이 죽이시기 바랍니다. 살려둘 필요가 없습니다.
이 점을 명확히 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현재에 대한 도전이고 신성 모독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행위를 해가지고 여자가 좀처럼 죽지 않습니다. 다중이 성행위를 한다고 해도 여성이 좀처럼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행위 중에 여성이 죽었을 경우에 그것은 가학적이고 폭력적이고 잔혹한 쾌락의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성이 사망했을 경우에 이유 불문 처형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빽이 좋고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아무리 배운 것이 많다 할지라도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다중이 성행위입니다. 성이라고 하는 것은 1대1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1대1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중이 이 여성을 매수를 하거나 즉 돈으로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힘으로 제압을 하거나 아니면은 권력으로 제압을 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이권을 제시하면서 이 여성의 다중 남자가 성폭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역시 그럴 때도 처벌해야 됩니다. 엄격하게 처벌해야 됩니다. 그리고 카르텔이 집단 범죄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서 종교단체의 성행위입니다. 그리고 기업이 성행위입니다. 즉 성행위를 유도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카르텔이 성행위도 엄격히 판단해서 처벌해야 될 것입니다. 결코 약해서는 아니 됩니다. 좋은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정말로 좋은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건강하고 좀 더 밝고 좀 더 이 앞으로 나아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여기에 대한 어떤 기준을 가져야 된다고 나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성이 성매매를 하고 안 하고 성범죄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여성이 길거리에서 입고 다니든 벗고 다니든 성범죄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여성이 길거리에서 왜 빨가벗고 못 다닙니까? 그런데 그게 죄악이다. 논리가 회개해도 어느 정도껏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길거리에서 남자든 여자든 빨가벗고 다니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성폭행으로 나간다. 그러한 논리는 우리 사회가 대단히 미개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가장 아름다운 것,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벌거벗고 있는 바로 알몸입니다. 이 알몸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옷을 벗고 다니면 처벌을 한다. 그런 것은 말이 안 되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주의해야 될 것은 사람들이 옷을 벗고 다닌다고 해가지고 저 여자는 아무나 건드려도 되는 여자인갑다 라고 생각한다는 그 발상이 무서운 것입니다. 왜 그런 발상을 했을까요? 그것은 문화가, 제도가, 시스템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것, 그것은 바로 순수한 완전 나체 상태의 알몸입니다. 그게 죄가 된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나는 이야기합니다. 왜 시스템적으로 약탈하고 제도적으로 착취하고 문화적으로 뜯어가느냐? 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돈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벗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까? 집안에 부부가 벗고 있으면 왜 안 된다는 말입니까? 그러나 집안에서 부부가 벗고 생활하는 것을 제약시합니다. 그래야 이득을 보는 집단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무엇이 성범죄이고 무엇이 성범죄가 아닌가, 여기에 대한 것부터 이 정리되어야 합니다. 성이 개방되지 않는 나라에서 무엇을 한단 말입니까? 성이라는 것은 곧 현재입니다. 우리 모두는 나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나 나의 이야기를 판단하는 모든 사람들 모두 성적인 행위로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기계로 찍어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성이라는 것은 신성해야 되며 존엄해야 되며 나타낼 수 있어야 하며 자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성범죄의 기준은 시스템적이고 약탈적이며 제도적으로 착취하는 행위입니다. 라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승진을 미끼로 성폭행을 하고 취업을 미끼로 성폭행을 하고, 그런 것은 분명한 범죄 행위입니다. 그러나 0.33초 네가 스쳤으니까 추행이야. 그래서 너는 징역 3년이야. 이러한 발상은 안 된다고 나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혼 첫날 밤에 신랑이 신부를 강간했으니까 징역 3년에 처한다. 신혼 4일차에 신랑이 신부를 안아보았으니까 강간미수다. 이것은 약탈이고 착취이며 뜯어가는 아주 더러운 행위입니다. 나는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성범죄를 잡아야 되나? 무엇을 기준으로 성범죄를 이해해야 되나? 나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밝고 맑고 건강해지려면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 참 정말로 답답합니다. 우리 사회는 너무도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이 카르텔이 성을 지배해서 성을 착취해서 돈을 벌려고 합니다. 이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준을 잡을 때 무엇을 기준으로 잡을 것인가? 이 여자가 자의적이냐 타의적이냐? 또 자의적이라고 할지라도 그 자의가 내가 너희들하고 성관계, 또 내가 너하고 성관계해 라고 하는 그 자의라는 것이 시스템적으로 착취된 자의인가? 또 제도적으로 어쩔 수 없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행위인가? 또 가스라이팅에 의해서 이렇게 성행위를 하는 것인가? 이 남녀 간의 성행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파티해가지고 비록 그것이 자의적이고 또 스스로 판단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시스템적으로 또 제도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면
그것은 바로 범죄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 우리나라 실내 가구 1위 업체입니다. 이 실내 가구 1위 업체가 인턴 여직원을 집중적으로 강간을 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여러 놈이서 한꺼번에 한 자리에서 모텔에서 불러놓고 강간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요? 그러나 여성이 취업을 하려고 하면, 인터넷에서 취업을 하려고 하면 그 강간을 받아줘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모텔에서 여러 명과 어울려서 뒹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래, 너 마음에 들어, 우리 회사 취업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인턴에서 정직원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인턴으로 정직원으로 올라간 여자가 그야말로 그 회사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면 그야말로 부르면 오고 가라면 가고 벗으라면 벗고 입으라면 입고, 오늘은 세 놈하고 한다 하면 세 놈하고 하고, 오늘은 다섯 놈하고 한다 하면 다섯 놈하고 하고, 그러는 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것은 비록 그 여자가 오케이 했다 할지라도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권력적으로 성을 약탈한 행위입니다. 엄격하게 정말로 처벌되어야 할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래, 네가 합의하고 하는 거 아이가? 라고 묵과해 줍니다. 그것은 뭔가 나사가 빠져도 단단히 빠진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턴을 2년 인턴을 하면 취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인턴 1년하고 10개월쯤 되면 이야기합니다. 정직원 되는데 돈이 한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있어야지, 그 정도는 써야 정직원 되지 라고 운을 뗍니다. 그래서 그 돈을 안 줍니다. 그러면 정직원 하루 남겨놓고 잘라버립니다.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남성도 이런데 여성이 반항할 수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실내 가구 업체 쌤 한 기업은 여직원, 인턴 여직원을 모텔로 불러놔놓고 4놈 5놈이 돌아가면서 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놓고 말합니다. 우리는 합의 봐서 합니다. 그건 합의가 아닙니다. 제도적으로 성을 착취하고 합의를 가정한 성을 약탈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잘 판단해서 이건 아니다 싶으면 정말로 엄격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나는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성범죄의 기준이 합의됐다, 둘이서. 그래서 아무런 잘못을 물을 수 없다. 이러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그것은 법이 방조행위고 방관행위이며 법이 불법에 편들어서 돈을 버는 기생행위입니다. 이러한 것은 아니 된다고 내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비록 여자가 자의적으로 합의를 하고 성관계를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가스라이팅이 된 것인가, 그것이 제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것인가, 그것이 시스템적으로 착취된 것인가, 그런 것들에서 기준으로 성범죄의 기준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나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여기까지 하고 또 시간 되면은 이 제도적 이 기준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되시고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